상대방의 주먹을 맞아봤죠. 망치 같았어요. 남들은 다 진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나보고 진다 그랬지. 내 이기는 거 보여줄게. 이런 오기가. 당신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실직을 했거나 몸이 아프신 분, 입학, 진급, 자격시험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과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께서 꼭 보실 것을 원합니다. 1977년 11월 26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파나마시티의 특설링에서는 세계복싱협회 주관으로 주니어 패드급 초대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한국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당시 11전 11승 11KO의 전적을 구가하던 카라스키아는 지옥에서 온 악마, 돌주먹 등의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시합만 하면 상대를 KO로 눕히던 공포의 주먹을 가진 선수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만약 이 시합에서 카라스키아가 홍수환을 꺾었다면 그는 주니어 패드급 역사상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을 터였습니다. 이었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는 두 선수가 탐색전을 벌이다가 끝났습니다.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마자 카라스키아는 홍수환 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카라스키아 선수의 연속된 펀치를 맞고 휘청거리다가 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1, 2, 3. 홍수환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카라스키아의 펀치에 홍수환 선수는 또 링에 쓰러지고 맙니다.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 2, 3. 홍수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가 오른 카라스키아는 대세를 가르겠다는 기세로 사정없이 홍수환 선수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쓰러진 홍수환 선수는 심판의 카운터가 7, 8을 셀 때여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관중들은 경기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세 번째 일어선 홍수환 선수에게 박수도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카라스키아는 홍수환 선수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홍수환은 네 번째 링에 벌러덩 쓰러지고 맙니다. 1, 2, 3. 그런데 오뚜기처럼 홍수환은 또 일었습니다. 네 번의 다운을 뺏어낸 카라스키아 선수가 공격을 시작하려는데 2라운드를 마치는 종이 울렸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이나 관계자들은 경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자 긴장이 풀어진 듯 보였습니다. 이었고 제3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에게 강아지가 기뻐서 재롱을 피우듯 카라스키아는 깡총깡총 뛰면서 홍수환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려대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했는지 경기장을 채운 관중들은 카라스키아를 외치며 일방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라스키아의 깔끔한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경기는 홍수환 선수의 레프트 훅 한 방에 카라스키아가 링에 쓰러지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1, 2, 3. 이쯤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던 카라스키아는 심판이 9, 10을 세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링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기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뒀습니다.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 다운됐습니다만은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뒀습니다. 복싱 역사상 한 라운드에서 4번의 다운을 당한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KO승으로 경기를 뒤집은 것은 지금까지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홍수환 선수가 용기를 잃고 3라운드에서 기권을 했거나 또다시 다운되어 패배하기라도 했더라면 홍수환이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금손도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가끔씩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수환 선수의 사전 오기는 운도 따랐겠지만 경기에 임하기 전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울만 시인이 쓴 청춘이란 시 한 수를 없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60이든 16이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인생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 한가운데 무슨 탑이 있다.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서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여든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청춘이란 시를 얻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숫자는 2018년도에만 13,750명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단연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울릉도의 인구가 9,750명인데 매년 울릉도만한 지방자치단체 하나 반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사망자 전체에서 자살자가 차지하는 수치는 4%선. 그러나 20대 사망자 중에서 자살률은 44.5%라고 합니다. 왜 팔팔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그것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4살에 정계에 복귀하여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지금의 중국을 만든 작은 거인 병소평의 이야기는 색일수록 감동의 연속입니다. 일생 동안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다가 27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남아공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350여 년에 걸친 인종붕괴를 종식시킨 영웅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당시 나이가 77살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한 지도자는 만년 삼류 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입니다.
그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제2기 대통령에 재선된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청춘이란 시에서 강조한 것도 인생은 나이로, 시기로 청춘과 노인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정으로 구분짓는다고 열변합니다. 당신은 지금 청춘인가요? 노인인가요? 홍수환 선수의 사전 오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이른 새벽에 미얀마에서 황금손 배대열 올림